다음에 좀 쉽게 갑시다. 삼각함수 한번 들어갈 건데 일단 바로 막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 이미 얼추 배웠는데 왜 또 배우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일반각을 배워야 되고 호도법이라는 걸 새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아는 그 주로 사용됐던 삼각비에서 사용됐던 특수각이 있어요. 특수각은 말 그대로 좀 특수하게 자주 쓰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특수각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30도, 60도, 45도 이 정도를 우리가 특별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외워서 쓰고 있었죠. 거기에다가 뭐 0도, 90도까지도 우리가 표로 구성해 놓는 경우가 있었어요. 주로 쓰는 건 이제 30도, 60도, 45도였지만 자 어쨌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면서 모든 각이 90도 안쪽으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 밑에 태권도 사진도 나오지만 막 발차기 중에 몇 바퀴 돌고 이러면은 막 몇백 몇십 도 막 400, 540도 발차기인가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몇 바퀴를 도느냐에 따라서 360도가 될 수도 있고 720도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수각만 알아서는 확장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오늘 배울 거고 그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 막 1360도 막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죠. 숫자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막 한 15바퀴를 돌아버리면 360도 곱하기 15니까 숫자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커지는 걸 또 대비할 수 있게 각을 부르는 방법, 호도법이에요. 각을 부르는 방법이니까 각을 부르는 방법이 또 새로 있구나. 그럼 이걸 나온 이유는 숫자가 좀 복잡하고 커지니까 우리가 좀 확장성, 계산에서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 각을 부르는 방법을 새로 정했다. 그 두 가지만 오늘 배울 거라서 사실 일찍 끝날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집중해서 짧고 굵게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OX가 기준선이에요. OX가 기준선이고 이거를 시초선이라고 합니다. 시초선에서 신기한 건 이렇게 돌면 반시계 방향이죠.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돌면 반시계 방향이잖아. 반시계 방향이면 왠지 반이라는 말이 붙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 같지만 이 각에서는 그걸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커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반대로 돌려서 있는 것을 음의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각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각이 뭐 45도다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45도고 음의 방향으로는 360도에서 45도를 뺀 만큼이니까 뭐 얼마가 되겠죠? 215도? 아니죠, 315도? 네, 그런 식으로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용언을 살펴보면은 이런 OP 각을 어느 정도 시초선에서 이동한 결과 그 방향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 OP를 동경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시초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초선에 이제 한자를 풀어보면 처음 시작하는 선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준선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동경의 의미는 움직이는 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를 기준으로 막 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글로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 밑으로 내려가서 양의 방향, 음의 방향 다 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동경 OP가 200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동경 OP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읽었을 때 이건 또 엄청 큰 각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330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음의 방향으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30도다. 그래서 양의 방향은 플러스를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음의 방향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를 붙여야 오해가 없겠죠. 그것까지가 이제 동경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거고 밑으로 또 내려가서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동경은
요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요 안에서 계속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OP만 가지고는 동경 OP만 가지고는 얘가 30도인지 아니면 한 바퀴를 돌아서 390도인지 아니면 여기처럼 한 바퀴 두 바퀴를 돌고 30도를 더 온 건지 멈춰 있는 상태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동경을 여기다 밑줄을 칠게요. 동경 OP가 위치가 정해져 있어도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이상 회전할 수 있어서 이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 여기에 별표를 좀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30도라고 해서 이 동경을 30도다 라고 확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30도가 아니라 몇 바퀴 돌았을지 모르는 30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면 일반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각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 볼게요. 자, 얘를 보시면 알파라는 각만큼 올라가 있죠. 동경이. 근데 얘를 한 바퀴 돌았을지 두 바퀴 돌았을지 세 바퀴 돌았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60도가 한 바퀴잖아. 그거 곱하기 n으로 하자고요. 몇 바퀴 도는지 몰라.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n은 무슨 수냐면 정수예요. 즉 반대로 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음내 방향으로 한 바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도 가능하고 양의 방향으로 1, 2, 3, 4도 가능하다는 얘기. 거기에다가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이식만 있으면 OX에 있던 애를 몇 바퀴 돌아도 그냥 OX에 멈추잖아요. 한 바퀴 돌아오면 다시 OX, 다시 OX.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도라고 하면 이 알파도만큼 멈춰있는 동경을 표현하는 일반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1120도 1120도를 뜯어보면 360도짜리가 3번 돌고 플러스 40도만큼 간 거죠. 계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는 시초선 OX로부터 40도만큼 올라와 있는 동경 OP가 될 건데 이거의 실제 각은 몇 도냐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 40도니까 1120도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 주어진 동경만으로는 각을 명확하게 얘가 세 바퀴다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우린 앞으로 이런 일반각 표현으로 각을 표현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연습을 해야겠죠. 이런 걸 알게 되려면. 그래서 보면요.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요런 꼴로 써봐라 라는 건데 그럼 일단 20도는 우리 딱 보자마자 그냥 얘는 동경이 20도에 멈춰 있구나 이렇게 그죠? 여기 20도에 멈춰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쓰면은 360도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곱하기 n 더하기 20도 동경에 지금 보이는 그 각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610도의 동경부터 파악을 해야 되죠. 610이면 우리 일단 360에서 모든 거를 찾아내야 돼요. 360을 두 번 할 수는 없죠. 그럼 360을 한 번 해서 더하기 610이 되려면 250도가 되면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난 250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은 똑같은 얘기지만 720도라고 해서 두 바퀴를 가요. 근데 이제 빼기 얼마 하면 되는 거야? 빼기 110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동경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 얘는 동경이 250도 또는 마이너스 110도에 위치한 거거든요. 그럼 OX를 기준으로 250도면 여러분들 요거 좀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4분면처럼 여기가 몇 도? 90도. 여기가 몇 도? 180도. 여기가 몇 도? 270도. 요 정도의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250도면 아 이쯤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가 P입니다. 그래서 지금 2번에서 나타내는 610도라는 건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를 돌고 250도만큼을 더 간 거야, 이렇게. 또는 음수로 표현할 거면 세 바퀴를 돌아요. 하나 음의 방향으로 아니 양수 방향으로 하나, 둘, 세 바퀴를 돌고 뒤로 110도만큼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각 표현으로 하자면 360도 곱하기 몇 바퀴인지 모르니까 n 더하기 200, 250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 이거 지금 문제를 의미를 파악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이꼴로 나타내라는 건 일반각으로 나타내라는 건 선생님처럼 쓰면 되는데 610도를 이렇게 써봐라 라고 한 것 같거든요. 그쵸?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각에 일반각을 쓰라 라면 지금 선생님 풀이가 맞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20도 같은 경우는 그냥 360도 곱하기 0 더하기 20도 이렇게 하면 지금 딱 이 각을 표현하는 일반각 표현법인 거고, 2번으로 가면 방금 봤지만 360도 곱하기 이거잖아요. 1 더하기 250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음수각이 안 되는 이유는요, 여기 문제에서 이 각도는 0도부터 360도, 즉 양수각만 표현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은 지금은 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특성상. 자, 마찬가지 또 290도도 그럼 볼게요. 마이너스 290도니까 얘는 기준을 뭘로 보면 되냐면 마이너스 360도에서 봐야겠죠. 그러면 더하기 얼마 한 걸까요? 빼기가 왜 안 되죠? 70도를 더한 거죠. 70도.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표현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360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70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선생님이 아까 n으로 표현한 건 이제 그런 각을 선생님이 파악한 다음에 일반각으로 쓴 건데 굳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얘는 그냥 딱 요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60도만큼 한 바퀴 돌고 역으로, 그 다음에 플러스 70도 방향으로 더 가면 마이너스 290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문제고요. 마이너스 1700도다. 그러면 얘는 일단 마이너스 방향으로 360도짜리를 몇 바퀴 돌았을 거야.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3 하면 368, 33은 9니까 108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조금 더 가야겠네요. 4 하면 어떠냐 보시면 4, 6에 24, 4, 3, 10이니까 얘도 아직 부족하죠. 5만큼 가면 될 것 같아요. 얘가 3, 5, 15에 18, 00 마이너스 1800도가 되잖아요. 요거 계산하면. 그쵸? 거기에다가 플러스 얼마만큼 간 거야? 100도만큼 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식으로 쓰자면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10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지금 연습을 하면서 나와 있는 610도, 290도, 1700도 이런 애들을 동경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 한번 그려볼게요. 얘만 5x를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5바퀴, 하나, 둘, 셋, 넷, 5 같고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얼만큼? 100도. 100도니까 90도보다 더 가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100도. 그러면은 얘가 동경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를 꼭 연습해 주시고, 그럼 이 연습이 이제 막 되다 보면은 각도를 딱 보고 예를 들면
10도를 보면서 얘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네 이렇게 바로 툭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연습을 하다 보면. 그쵸? 앞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큰 수가 나와도 딱 보면 얘는 360도 곱하기 얼마에다가 얼마를 더 갔으니까 몇 사분면에 있겠네 이게 보여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 삼각함수를 부드럽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프린트에 몇 쪽 보시냐면 36쪽에 보면 지금 없으면 그냥 이따라도 보세요. 336쪽에 보시면 얘네들의 시초선과 동경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라 한번 해보는 거고, 할 때 350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360도만큼 한 바퀴 돌고 플러스 10도다 라고 계산해서 결국에는 여기가 5x면 10도만큼의 P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옆으로 살짝 넘어가면 이제 405도, 660도, 420도 이렇게 연습할 게 있으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일반각의 크기를 한번 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5도 같은 경우는 405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란 얘기입니다. 405도는 360에다가 플러스 45도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일반각으로 써라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45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에서 일반각으로 나타내라 그러면 우리가 몇 바퀴인지 알더라도 n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시험에서 우리가 얘를 일반각으로 나타내어라 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내기에는 너무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우린 뭐만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이런 각도가 나왔을 때 얘가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는지만 잘 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이런 식의 표현에 꼭 꽂혀가지고 난 이 식의 표현을 꼭 정확히 해야 돼 이거보다는 이 각을 어느 몇 사분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각이 몇 도냐, 그럼 이 각을 알아야 그 다음에 사인 값을 알고 코사인 값을 알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목표를 명확하게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쓱 넘어가 보면요, 문제 2번. 그래서 우리는 문제 2번을 하기 위해서 사실 문제 1번은 연습한 거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자, 560도는 몇 사분면에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360도가 두 번 돌진 않았죠. 그러니까 360도에 플러스 몇 도? 200도야. 그럼 얘는 눈으로 보이는 특성상으로는 X축, Y축으로 그릴게요. X축, Y축 이렇게 하면 200도는 어디 찍혀 있을 거냐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가 180도였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갔을 테니까 여기에 20도만큼 더 가서 찍혀 있겠죠. 그러니까 몇 사분면? 3, 4분면. 이걸 더 잘해야 돼요. 문제를 더 잘 풀려면. 그 다음에 1180도는요. X축, Y축 그리고 1180도면 360도가 몇 번 있을까요? 3번? 3번 하면 3, 6, 18, 3, 3, 9, 1080도. 이게 좋겠네요. 1080도에 플러스 몇 도? 100도잖아요. 그러면 100도는 어디쯤에 그림이 있을 거냐면 90도보다 10도 더 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각은 10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몇 사분면? 2사분면. 세 바퀴 도는 거예요. 얘는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고 100도 더 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25도다. 얘는 뭐 식으로 굳이 표현할 거 없이 바로 써주면 되겠죠. X, Y축 있으면 마이너스로 25도만큼, 그렇죠? 마이너스 25도만큼 갔으니까 몇 사분면? 4사분면이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0도는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50도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았고
결국엔 50도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X축, Y축 하면 90도보다 적으니까 대충 이쪽에 50도만큼 자리 잡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1사분면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프린트 해보시면 연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4분면 몇 사분면이냐 이거는 굳이 만들진 않았네요. 왜냐면 얘는 사실 이 네 문제가 완전히 이해가 되면 그냥 더 풀어볼 의미보다는 그냥 이해가 됐구나 넘어가도 되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굳이 추가는 안 했습니다. 호도법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호도법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을 읽는 방법인데 60도, 150도,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가는 건 60분법이에요. 60분법은 뭐냐면 이 원을 60등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각의 원의 둘레를 360등분해서 그 중심각의 크기를 1도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60분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뭐 180도, 270도 이런 것들은 60분법이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리고 지금 배우는 게 이제 호도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각을 부르는 방법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정확한 뜻은 호의 중심각의 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는 좀 다르죠. 어쨌든 선생님은 각을 부르는 방법이다라고 살짝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새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뜻은 이 중심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호도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영어로는 라디안이라고 읽습니다. 자, 어쨌든 라디안 표기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일단 중심적으로 반지름이 R이고 그거랑 똑같은 길이의 호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그때 중심각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기준을 삼는데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 호의 길이 대 전체 원주의 길이는 360도가 아니고 이 호의 길이를 얘로 봤으니까 여기 중심각 알파도 대 360도 전체 각 이런 비례식을 통해서 얘를 풀어요. 그러면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각의 크기를 1라디안으로 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라디안을 정의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면 반지름과 길이가 같은 호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중심각 알파를 계산해 보면 파이분의 180도라고 나오는데 그거를 1라디안으로 정의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이걸 라디안으로 해서 2라디안, 3라디안 뭐 이렇게 정하는 거를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구나. 그래서 1도는 180분의 파이구나, 파이 라디안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쓸 때 생략을 하고 그냥 1, 4분의 파이, 2파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하게는 4분의 파이가 몇 도냐, 2파이가 몇 도냐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잘 이루어지면 변환이 잘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이를 180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80도 해서 얘는 45도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편하게. 선생님이 표현한 거랑 여기랑 조금 느낌이 다르지만 그쵸? 4분의 파이를 우리가 인식할 때 그냥 파이는 180이야 라고 생각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1라디안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그냥 파이가 나오면 4분의 파이야 4분의 180도야 약분해서 그럼 얘가 나타내는 각도는 45도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기 책에 나와 있는 어려운 식으로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6분의 5파이가 몇 도인지가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곱하기 뭐 하라고? 180을 해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면
30이니까 마이너스 150도야 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저렇게 복잡한 계산을 굳이 안 하더라도 바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제를 보시면 30도는 호도법으로 파이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이로 적혀 있는 건 60분법으로 다시 나타내봐라, 이게 문제인데, 30도를 파이로 나타내는 건 파이가 180도잖아요. 그럼 파이를 몇으로 나눠야 돼? 6으로 나누면 30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에 뭘 넣으면 된다? 180을 넣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180을 넣으면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이제 1도가 180분의 파이다 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좋긴 하겠죠. 180분의 파이다. 그러면 여기 1번 같은 경우에 풀이를 선생님은 이제 파이가 180이니까 뭘로 나눠야 30이 나올까 이런 계산을 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암산을 해야 돼서 조금 불편은 하잖아요. 그래서 30도는 1도가 30개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하면 이게 라디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저기 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1도를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30도는 1도가 30개 있는 거니까 이게 1도의 표현이잖아요. 30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135도는 1도가 마이너스 135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180분의 파이 하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 숫자잖아요. 180을 뭐 여기다가 얼마를 해야 135가 나올까, 이걸 암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60분법의 각을 파이를 사용해서 나타낼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런 파이를 각으로 표현할 때는 파이는 180도다 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국 표현은 아까랑 똑같아요. 어떤 세타가 정해졌는데 아까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도였잖아요. 그럼 이걸 다 지금 라디안 값으로 바꿔주면 지금 360도는 180도가 파이라고 했으니까 2파이라고 쓸 수가 있거든요. 2파이 n 플러스 이제 각은 여기 세타라고 쓰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2n 파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니까 위의 내용이랑 다를 거 없습니다. 360도를 2파이다 라고만 써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각들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해봐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면 되는데, 얘는 보시면 아까는 360도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360도가 2파이가 됐으니까 2파이를 기준으로 곱하기 얘는 3에다가 플러스 파이만큼 한 거죠. 그럼 얘는 일반각으로 쓰자면 2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2파이를 기준으로 보면 곱하기 몇 한 거니? 얘가 5점 몇이니까 아니죠. 왜 헷갈리죠? 2파이 두 바퀴를 돈 거죠. 그럼 4파이에다가 플러스 2분의 3파이, 그렇죠? 그러면 8파이 플러스 2분의 3 아니죠. 잠깐만요. 왜 이러지? 이 간단한 계산이 왜 안 될까요? 다시 적어볼게요. 얘는 5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죠? 그러면 얘는 2파이 곱하기 2 플러스 2분의 3파이 맞네요. 네, 맞죠. 그래서 얘를 만약 일반각으로 써야 된다 그러면 2n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2파이에다가 플러스 3분의 파이 한 거죠. 마이너스 3분의 6보다는 덜 갔으니까. 그래서 얘를 쓰자면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4파이보다는 좀 못 갔죠. 그래서 5분의 4파이가 여기에 들어오면 5, 4, 20 이렇게 계산이 다 되죠. 그럼 얘는 동경이 5분의 4파이니까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2n파이 플러스 5분의 4파이. 여기 뒤에 있는 각을 음수각으로 표현해도 되긴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조건이 항상 붙거든요. 왜냐하면 세타가 양수인 게 편해서 이 세타가 양수인 부분에 항상 붙기 때문에 양수각만 쓰는 거지 음의 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쓰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보시면 이제 이거를 호드법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호드법으로 써 있는 걸 일반각으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선생님이 좀 몇 개 프린트해 놨으니까요. 연습해 주시고 오늘 배운 내용들은 이제 삼각함수에 굉장히 기본적으로 쓰이는 애기 때문에 꼭 연습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익숙해지면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다시 표현해 볼 거고, 그런 다음에 우리 한 뭐 다음 주에 학교에 와서나 사인 코사인을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있으니까 연습 좀 해주시고요. 내일 조금 더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